제가 뭔가 진짜 멋진 그림을 그리는 목적보다는 그림을 그려서 이 그림이 어떻게 사람들하고 연결이 될지 관심이 더 많아서 책이라든가 교구라든가 관심이 자연스럽게 가네요. 저는 오늘 인터뷰를 맡은 도서구독 서비스 담당자 뿌리라고 하고요. 오늘 저희가 모신 분 한수정 작가님을 뜨겁게 환영을 하면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식물과 미술을 이렇게 엮는 일을 하고 있는 한수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작가님 여기 뭐 가져오신 게 있어요. 제가 춘천에 있는 동안 그 춘천문화재단의 후원으로 해서 만든 우리나라 나뭇잎 스탬프 100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100종의 나무를 예, 스탬프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제가 아이들하고 교구로 이제 사용하기도 하고 제가 하는 작업에 쓰기도 하는데요. 보이나요, 이거? 보시면 이렇게 나뭇잎이 인맥까지 다 인맥하고 요거 보시고 아실 수가 있어요.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고 이제 레이저로 하기까지 과정도 사실 굉장히 좀 시간이 많이 걸렸던 작업이었어요. 미술을 전공하시고 또 보테니컬 아트를 이제 원격으로 배우셨다고 들었거든요. 그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미술은 이제 한국에서 제가 전공을 했고 이제 결혼하면서 미국으로 갔다가 거기서 보테니컬 아트라는 걸 처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도 있었겠지만 저는 이제 그런 분야를 모르다가 처음으로 알게 되어서 이제 조금씩 하고 싶었는데 남편이 계속 외국에서 좀 이렇게 돌아다니는 일이다 보니까 어디서 한 군데서 배울 수가 없어서 알아보던 중에 영국에 이렇게 외국 학생들 상대로 해서 하는 게 있어서 그렇게 해서 하게 됐죠. 그러면 지금 그러면 원격으로 수업을 하는 지금 같이 뭐 따라 말하는 원격이지만 그거는 거의 우편으로 제가 그려서 우편으로 보내면 또 거기서 피드백을 우편으로 저한테 보내주고 글로 쓰고 이제 체크해서 보내주면 제가 또 고쳐서 다시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뭐 시간이 또 오래 이렇게 그렇죠. 근데 어차피 그림을 그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거기서 숙제를 내주면 한 달에 2달 정도 이제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림을 그려서 보내주고 지금 한국에서도 그 영국으로 해서 많이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정말 세밀화를 이렇게 보테니컬 아트를 배우면 이렇게 누구나 그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호기심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제 그 수업은 굉장히 기본적인 거를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고 식물을 관찰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리는 어떤 이렇게 기술적인 거긴 하지만 결국은 자기가 해나가는 그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게 거기 수료했다고 해서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도 2년 정도 제가 이제 식물을 공부하고 그리고 이런 과정이 필요했지만 그런 개인적인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고 그런 걸 통과했을 때 좀 자기만의 그림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원하는 방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떤 식으로 그려나갈지 특히 어떤 주제를 가지고 생각하시고 그리세요? 어떤 나뭇잎이면 나뭇잎? 그렇진 않고 저는 제가 이렇게 식물을 보러 다니면서 제가 그리고 싶은 것들을 찾고 그 식물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갈 때 그림을 그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림으로써 식물에 더 깊이 접근하고 그 식물이 정말 나와 어떤 이렇게 특별한 관계가 되는 것이 그림이라서 이제 보는 것을 이제 넘어서 가지고 그렇죠. 그린다는 더 관계를 맺는다는. 그래서 사실 저는 처음에 그림을 뭐 전시를 하거나 판매하기 위해서 그린다기보다는 제가 식물하고부터 가까워지고 더 식물을 공부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림을 그렸던 것 같아요. 저는 식물하고의 유대감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그런 게 끈끈하고 강했기 때문에 집요하고 깊게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림이라는 저한테는 어떤 재능이 있기 때문에 그 재능이 굉장히 고맙죠. 그걸로 통해서 더 식물한테 가깝게 갈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제가 가진 그 재능을 어떻게 써야 할지에 대한 고민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 그림을 그려서 전시하거나 이런 방법들도 있지만 제가 선택한 방법은 제가 그림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들하고 자연을 연결을 할 것인가. 그런 미술이라는 고민이- 재능을 가지고 네. 어떻게 이제 그런 거를 더 관심 갖게 할까. 네, 그렇죠. 제가 뭔가 진짜 멋진 그림을 그리는 목적보다는 그림을 그려서 이 그림이 어떻게 사람들하고 연결이 될지 그런 거에 관심이 더 많아서 책이라든가 교구라든가 네. 이런 쪽에 관심이 좀 자연스럽게 간대요. 이제 그 책에도 많이 쓰셨지만 이제 그림을 그리신 또 계기가 있으실 거잖아요. 근데 그 책에도 또 어떻게 보면은 안타까운 얘기기도 했는데 그게 또 한편으로 위로가 되는 얘기이기도 했어요. 우울증에 대한 얘기도 많이 쓰셨어요. 좀 쓰시기 어려운 얘기셨을 것 같기도 한데 써주셔서 네. 한번 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제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지만 저는 사실 그 자연과 저의 이렇게 맺는 그 관계에 있어서는 분야라는 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어떤 방식으로 연결할지는 제가 어떻게 보면 선택하고 제가 또 저한테 부족한 걸 채워나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에세이를 쓰면서 굉장히 부담이 많았고 중간에 그만둘 뻔도 했고 에세이 쓰시면서요? 네, 왜냐하면 너무 한계를 느끼겠더라고요. 제가 그림은 그리겠는데 글로 이거를 전달한다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이걸 한다고 했을까 되게 후회도 많이 하고 사실 이 책은 글이 또 네, 글이 그림보다 중심이고, 그림 네. 중심이라서 그래서 사실 첫 번째 책은 그림이 중심이고 식물이 중심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식물을 소개하고 어떻게 보면 어떤 외적인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관찰할지. 근데 이거는 저에 대한 얘기고 제가 식물하고 가까워진 이야기고 그 안에 있는 아픔이나 뭐 행복함 이런 것도 다 들어있어서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하나. 걸리셨어요? 집필 기간이? 이게 1년 반 정도 네, 그림도 그려야 됐고 해서 어떻게 보면 코로나라는 시국이 제가 글을 쓸 수 있게 또 해준 것도 있었고 제가 더 집중해서 이제 글을 쓸 수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굉장히 큰 도전이긴 했어요, 저한테. 네. 이 책을 보면서 되게 좋았던 게 이제 숲에 가면은 너무 막 치유 인자가 많다, 너무 막 힐링된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그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예전에 막 335 친구들이랑 같이 등산 가고 네. 캠핑 가고 이랬던 걸 못 하니까 이제 이런 책을 보면서 한 문장 한 문장 되게 진짜 내가 나갈 순 없지만 네. 진짜 나온 것 같네? 기분이 너무 좋네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이 첫 번째 책을 이제 저희 남편의 친구분이 이제 보시고 이제 5학년짜리 아이한테 이제 어떻게 같이 보게 됐는데 그 아이가 코로나 때 그걸 들고 아파트를 돌아다니면서 그 나무를 네, 관찰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아이한테 도움이 됐다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제가 바랬던 거는 우리가 진짜 자연을 되게 거대하고 대단하고 우리랑 분리된 어떤 숲이라든가 이런 공간이 아니라 굉장히 가까이 있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 분명히 있고 아파트도 있고 예, 아파트 안에서도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그런 데서 충만함을 또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멀리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가까이에서 네, 우리 삶 안에서 자꾸 찾아가다 보면 그것이 우리 일상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행복감이 점점 이렇게 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은 되게 알리고 싶었고 나누고 싶었고 안 그래도 진짜 도시나무에 대해서 네. 책에서도 여러 번이 나오거든요. 네, 맞아요. 도시 속에 이제 그런 좀 이렇게 넓고 광활한데 보도블럭 한 칸을 차지하고 네. 이제 막 잘려나가고 전지당하고 운전하지 못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해 쓰신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인 우리 이렇게 일상을 지내는 사람들이 그 소중함을 자꾸 알아가야 그런 것들이 작은 공간이어도 정말 좀 풍요로운 자연을 그 안에서도 느낄 수가 있는데 맞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또 이제 외면하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다 보면 우리 안에 이제 그런 자연이 사라져도 그거를 그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나무들이 죽어가도 모른다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렇게 우리 주변의 생명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사실 아파트라는 공간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제가 어쩔 수 없이 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새에 대해서 알게 된 게 2층에 사니까 새가 자꾸 오는 거예요. 2층에 그 나무가 이제 나무 잎이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거기 새들이 앉는 것이 그냥 창고 앞에 보면 새들이 거기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못 봤던 새들을 거기서 다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먹이를 좀 주면 온갖 새들이 다 오고 그런 걸 보면서 아 이게 아파트라는 공간이 결국 우리가 살아야 한다면 이 안에서 우리가 얼마만큼의 자연을 찾고 그 안에서 우리의 어떤 자연과 연결점을 찾아 나가느냐는 우리한테 달려있는 거지 절대 그것이 우리가 외면하고 그런 와중에서는 찾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작가님이 책에도 쓰셨는데 거처를 굉장히 많이 옮기셨어요. 네. 책 중반부쯤에 이제 원래 지방에 남편분과 같이 내려가기로 했었는데 춘천에 남기로 하셨다고. 네. 춘천이라는 공간이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는 굉장히 특별했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보통 뭐 책을 통해서 뭐 어떤 활동을 통해서 힐링이 된다라는 말을 하지만 공간 안에 살면서 그 공간이 주는 특별함 같은 거를 저도 처음 느껴봤어요. 춘천에 살면서 제가 거기 거주하면서 근데 진짜 시골 생활을 이제 어릴 때 해보고 다시 이제 해본 거라서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저로서는 이제 춘천이라는 공간의 의미도 굉장히 컸지만 제가 남편이랑 늘 따라다녀야 하는 네. 그런 관계 안에서 제가 저의 삶을 좀 주도적으로 처음으로 주장한 것이 춘천에 남는 거였어요. 사실. 남을 거야 이렇게 예. 강경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왜냐면 그 전에는 남편에 따라서 네. 늘 이렇게 거주지를 옮기고 이렇게 하다가 저에게는 그 공간이 너무 특별하고 저에게는 정말 필요한 공간인데 그 어떤 현실적인 이유로 자꾸 이제 또 옮겨야 되니까 저로서는 2년만 시간을 달라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해야 할 일이 있다. 어쨌든 남편이 그걸 받아들여줬고 제가 또 거기서 지내면서 저만의 어떤 성장도 했고 쉽지만은 시간도 않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제가 그 시골집에 아이 둘하고 있는다고 할 때 주변에서 다들 어떻게 무섭을 수도 있잖아요. 시골집. 또 그 뒤쪽으로는 산이 좀 깊어가지고 밤이면 좀 무섭긴 했죠. 근데 그냥 무모했지만 저한테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더 앞으로 이렇게 삶을 나아갈 힘이 없었다고 할까? 뭔가 거기서 답을 좀 얻어야 그 다음 단계로 갈 것 같은데 그 상태로 다시 도시로 돌아오면 뭔가 진짜 답을 계속 못 찾고 살 것 같은? 거기서 그럼 가장 크게 이제 얻으셨던 교훈이 있다면은 자연과 이제 우리 삶이 어떤 관계인지를 좀 그 답을 찾았다고 할까? 그전에는 제가 그냥 그림을 그리고 그 식물을 공부하고 이런 관계였거든요. 근데 제가 그 안에서 살고 텃밭을 하고 아이들하고 늘 그 자연 안에서 이렇게 머물다 보니까 식물 하나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어때야 되는지에 대한 되게 근본적인 이제 변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이제 예를 들면 처음으로 어떤 텃밭 작물을 키우면서 그런 것을 따서 내가 음식을 해서 아이들하고 먹는 그 기분을 처음 느껴봤어요. 근데 어렸을 때 분명히 저희도 농장에서 이제 농사도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그랬을 텐데 어릴 때는 몰랐다가 커서 내가 진짜 내 힘으로 땀 흘려서 그런 것들을 수확을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식물이라는 게 저는 추상적으로 봤던 거죠. 그냥 어떤 식물이라는 존재를 그렇게 봤었는데 이게 내 삶으로 진짜 딱 들어오고 이게 나하고 어떤 관계인지가 풀어지는 그 안에서 살면서 처음으로 느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이 어떻게 보면 뭐 그 안에서 막 수많은 벌레와 막 쥐도 나오고 막 그랬지만 어느 순간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 생명하고 산다는 건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막 치열하고 마냥 아름답진 않아요. 아름다운 게 아니라 정말 어떤 때는 막 진짜 리얼이다 리얼. 소름이 돋게 그 정도로 사실 자연 안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지만 이제 자연 언저리 있어도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죠. 근데 그러면서 그런 것도 극복할 수 있을 정도의 내 마음의 어떤 단련도 필요하고 내가 진짜 땅을 딛고 산다는 그 의미가 정말 내 집과 내 어떤 땅을 내가 스스로 지킬 줄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 생명하고의 관계가 늘 내가 그냥 호의적이기만 한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도 살아야 한다는 그런 것도 이제 배우게 되고 그러면 그 안에서 또 어떻게 관계를 만들어 나갈지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 이렇게 조금 느껴본 거죠. 2년이란 시간이 많이 길진 않아서. 자녀들이 두 분 계시다고 들었는데 네네.
그 삶의 많은 원동력이 되신 것 같아요. 자녀분들하고 같이 자연을 관찰하시면서 어른이 된다는 것에 의미를 써주셨는데 그 부분도 재밌게 읽었거든요. 사실 저는 처음에 제가 이제 식물을 되게 이제 좋아서 그림도 그리고 하면서 그냥 제 위주로 했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 아이들이 이제 크면서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이제 굉장히 행복하게 놀고 그 안에 머무르는 이제 모습을 보면서 아이와 이제 자연의 관계를 되게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아이에게 자연은 무엇인지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한테 자연이란 게 아이들이 자연하고 맺는 관계처럼 처음에는 그렇게 순수하게 맺는 관계로 시작하는 게 아니었을까. 그래서 아이들을 따라서 제가 더 자연을 다니고 아이들이 하는 걸 계속 지켜보게 되고 저는 어른이니까 제 관점으로 이제 식물을 보지만 그런 관점으로 보다 보니까 한계가 있죠. 틀이 있고. 근데 아이들은 그런 틀이 없고 그냥 정말 순수하게 자연에 다가가고 노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저런 모습을 굉장히 많이 잃어버렸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됐죠. 그래서 늘 아이들을 보면서 더 또 큰 행복을 느끼기도 했고요. 지금은 이제 10살, 12살이 됐는데 한창 거기서 놀 때가 이제 3살부터 8살 그 사이였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이들은 지금도 그때 생활을 항상 얘기를 해요. 너무 좋았다고. 자연과 함께하길 너무 네, 잘했다고. 네. 거기서의 그 행복한 느낌이 아직도 아이들한테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들을 사실 지금은 많이 채워주지 못해요. 수원에서는 그럼 어떻게 그런 아이들의 욕구를 채워주시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사실 집을 고를 때부터 주변에 산이 있고 아이들하고 산책할 수 있는 길이 있고 최소한의 자연이 이렇게 남아있는 공간을 열심히 찾았어요. 그래야 아이들이 춘천에서의 그 삶을 잊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집을 골랐고 2층이라는 공간도 아이들이 최소한 이렇게 바깥에 풍경이 나무를 바라볼 수 있게 한 거였는데 그런 것들이 꽤 아이들한테 계속적으로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힘들고 그럴 때는 엄마 아빠랑 같이 산에 가서 놀고 그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시에 살더라도 사실합철이 창밖이 늘 다르다는 것이 또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늘 고정된 공간에서 고정된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항상 변화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이들한테는 심리적으로나 이렇게 정서적으로 좋기 때문에 우리가 집이라는 공간을 선택하거나 할 때 최소한의 자연을 우리 안에 갖기 위한 노력을 가져야 그것도 이렇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거거든요. 자연에서 순환적인 음식물 쓰레기로 퇴비를 만드신다거나 가급적 집에서 쓰시는 용품, 일회용품 안 쓰시고 다 만들어 쓰시고 한다고 책에 적혀 있어요.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시고 또 왜 실천하고 계신지. 뭔가를 안 쓴다라는 개념보다는 기본적으로 내가 가진 거 안에서 다 해결한다가 되게 중요해요. 새로운 걸 들여서 내가 새로운 걸 사는 게 아니라 안에서. 그래서 뭔가가 갑자기 어떤 날 필요해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그냥 필요하면 바로 가서 구매를 하잖아요. 근데 구매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 그러면 그걸 대체해서 쓸 수 있는 게 뭔지 그걸 먼저 찾는 거예요. 그러면은 새로운 물건을 사지 않게 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책상이 높은 책상이 있는데 낮은 책상이 필요해요. 저는 그럼 다리를 잘라요. 잘랐다가 다시 높은 책상 그걸 다시 붙여놨어요. 그러려면 그 책상 자체가 자를 수 있는 재질이어야 되죠. 냄비를 하나 하더라도 막 코팅이 되고 이렇게 수명 있는 냄비보다는 조금 불편해도 오래 쓰는 그냥 진짜 죽을 때까지 쓸 수 있는 재질의 그런 스텐 재질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로 천천히 변경하는 거죠. 그게 내가 이런 생활 한다고 해서 그 있는 걸 다 버리고 다 사는 게 아니라 있는 거를 최대한 쓰면서 수명이 긴 제품으로 살 때 그렇게 사고 무엇보다 되게 중요한 거는 소비를 줄이는 건데 그 소비를 줄이는 일을 하다 보면 금단현상이 나와요. 우리가 소비라는 거를 굉장히 쉽게 하기 때문에 이걸 안 할 때 우리 몸에서 진짜 이상한 반응이 막 나타나고 굉장히 힘들어요. 내가 뭘 하나 필요하다 그거를 예를 들면 한 달을 유예해서 억제하는 일 자체가 해보면 정말 힘들거든요. 이거를 계속 훈련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뭐가 필요한데 계속 기다려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어디 갔는데 안 쓴다고 그러면 이제 그걸 받아올 수 있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그리고 광고 같은 거 보면 너무 예쁜 게 많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예쁜 거 사도 그 더 예쁜 게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아름다움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되게 고민을 해야 돼요. 구독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해주셨나요? 예, 질문도 해주시고 네. 감사의 말씀도 있었는데 저희 우울증 얘기했을 때 책 보면서 힘들 때 읽어서 그랬는지 많이 위로받는 느낌이었어요 라고 얘기도 해주셨고
그리고 아까 전에 좀 높은 데에서 살면 새 둥지 나온다고 얘기했던 그 부분에서도 저도 아파트 베란다에 겨울이 되면 새 밥상을 차려주러 간답니다. 뭐 그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있으신데 식물은 고정되어 있어 세밀화가 가능한데 물가치 새끼처럼 움직이는 새들은 어떻게 그리시나요? 그래도 움직이는 생물들은 사진의 도움 없이는 어렵죠. 똑같이 새끼도 아이가 저한테 이제 새끼가 저기 있다고 그래서 이제 가서 저는 보면 거의 바로 찍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동영상도 찍고 해놨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제가 그렸죠. 근데 식물도 사실은 고정돼 있어서 그리기 쉽다고 생각하시지만 매일매일이 다르고 식물도 정말 그리기가 쉽진 않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굉장히 이렇게 화사하게 펴있는 꽃을 가지를 잘라서 집에 가져오면 정말 달라져요. 완전 색깔도 달라지고 이미 벌써 집에 왔을 때는 이렇게 시들어져 있고 그 자리에선 또 그리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사진의 힘이 필요할 때가 많죠. 그 전에 저는 이제 작은 식물 조각들을 작게 그리면서 실제 그리는 그 느낌을 많이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배어 있고 그래서 사진으로 그려도 잡아내는 게 있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식물을 사진으로만 그리면 분명히 달라요. 실물과 사진으로 그리는 것은 정말 달라서 간단한 스케치여도 살아있는 걸 보고 그렸을 때가 훨씬 생동감이 있고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죠. 그리고 책 중에 작가님이 가장 마음에 드는 구간을 낭송하는 시간이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소절이 있을까요? 사실 저는 제가 생각하거나 느낀 것들을 이렇게 글로 표현하는 것보다 제 욕심이지만 언젠가는 정말 시를 쓰고 싶어요. 그러니까 시라는 것이 함축한 그 느낌처럼 자연은 모든 걸 함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시하고 그 자연의 그 느낌이 굉장히 맞닿아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한 시는 아니지만 131쪽인데요. 131쪽. 빛나무. 언젠가 나는 빛나무가 된 것만 같았다. 털어도 털 것이 없는 살아있지만 죽은 듯한 상태. 봄이 오길 기다리지만 아직 시간은 요원하고 지금으로서는 버티는 수밖에. 그 앙상함과 숨기려야 숨길 수 없는 초라함. 겨울을 버티지 못하면 죽고 마는. 그래서 더 모든 것을 버리고 버려야 살아낼 수 있는 상태. 나뭇가지에 앉아 열매를 바라는 새들도 가끔씩 불어와 나뭇가지를 흔드는 바람도 친구가 아닌 짐으로 느껴지는 날들. 만일 손이 있다면 모두 멀리 쫓아버리고 홀로 남아 웅크리고 싶은 날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앞으로는 이제 자연을 매개로 또 어떤 활동을 하실지가 또 궁금하거든요. 작가님 꿈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제 역할을 얘기를 할 때 저는 식물화가입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되게 힘든 게 저는 사실 굉장히 많은 분야의 일을 하고 싶고 제 능력이 닿는 한 그리고 제 능력을 조금씩 업그레이드를 해서라도 생각하는 일들을 해보고 싶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꿈을 정확하게 말하기보다는 계속 자연과 우리를 연결하는 일이라면 시도 쓰고 싶고 뭐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도 계속 하고 싶고 그림책도 해보고 싶고 정말 많아요. 그렇게 하고 싶은 일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씩 하나씩 해나가다 보면 뭔가 저라는 어떤 세계가 또 나올 수 있을 것이고 또 더 많은 분들이 아이부터 이렇게 노인분들까지 저와 할 수 있는 일들도 많아지고 그러지 않을까. 네, 그게 제 꿈이에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북클럽은 130여 분의 구독자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큐레이터가 소개하는 매월 한 권의 책을 배달해드리고 그 편지와 함께 보내드리는 서비스인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한수정 작가님처럼 거기에 추천된 작가님들하고 재밌는 이벤트가 많이 준비되어 있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북토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오늘 만약에 함께 못하신 분들은 유튜브 채널에서 또 작가님을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가님이 마지막으로 구독자님들께 마무리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자연에서 제가 위로를 받았고 제가 그 위로받은 마음을 다시 이제 책으로 쓴 건데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내 주변의 이렇게 자연을 돌아보시고
조금 더 함께 하시는 생활을 많이 하실 수 있도록 제 책이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삶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삶이 풍요로워지는 거기 때문에 자연과 함께 즐거운 시간 많이 가지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박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